현재 보시는 이 자료는 한때 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하고 수성구에 살면 엄청나게 부를 누리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 검사만삼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조건 수성구에 아파트만 지으면 완판 행진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 검사만삼이라고 하는 동네에 실제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오래된 주택들이 허다하게 많고 주택에 살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눈에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열풍에 너도 나도 수성구, 검사만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때의 불장난이 거품이고 지금의 현실은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수성구의 고가 아파트 마찬가지 일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성구의 대부분 미분양 할인 판매로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제 와서 파동이 수성구냐 지산동이 건물동이 수성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양가로 올라갔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할인 분양을 하고 최고가를 찍었던 구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30%, 40% 하락을 하고 있고 서구, 동구, 북구, 달서구 할 것 없이 40%, 50% 이상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지만 수성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20, 30%만 하락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꿈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하락하면 수성구고 강남이고 할 것 없이 대부분 하락을 하는 것이고 대구는 수성구와 비교해서는 그리고 비교할 가치도 없는 곳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하는 사람들 입에서 전파되었고 그러면서 대구의 재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돈이 풀리면서 수성구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울의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대구의 양극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말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아주 묘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리고 법원 이전이 되면 다시 한번 수성구, 범어동은 좋아질 것이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투자 가치가 높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전되면 법원 후적지에는 아파트 외에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봤을 때는 대부분 고층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외에 어떤 것도 좋은 것은 없죠.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여기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도 한정되어 있고 쇼핑몰도 들어오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어느 정도 상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상권 또한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아파트 외에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때문에 고액의 연봉자들이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의사들도 있지만 변호사와 법무사, 검사, 판사 대부분 고액의 연봉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거주하면서 차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기 편하게끔 주변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 법원이 이전을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죠. 연호지구의 법원이 이전하고 그리고 버스로 아니면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걸어다니기 용이하기 위해서 세컨하우스를 구입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고 본생이나 사무실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모든 사무실이 연호지구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호지구에 현재 분양하는 토지들 가격이 상당 높은 편입니다.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LH에서 진행하는 연호지구의 토지 계속해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H에서 매각되는 토지들이 대부분 유찰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판촉을 해도 건설사들이 어렵고 시행사가 어렵고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LH는 격기야 토지 리턴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느 지구에 거래들은 올 수도 되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언젠가 미분양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팔리지 않는 상가도 분양이 될 것이고 임대로 거래가 되겠죠. 이제까지는 거래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향후에도 거래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부동산을 20년, 30년 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상황들은 처음 본다. 살아남는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남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계속해서 공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구입하겠다. 그리고 향후 더욱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거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되는 아파트 동향들을 보게 되면 평수가 높거나 아니면 평수가 넓은 아파트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달서구 월드마크 웨스트 마찬가지 예전 분양을 했을 때 할인 분양을 했었습니다. 39평 45평의 아파트가 2억 후반까지 할인 분양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 예전 최고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때 49평은 적어도 10억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저가로 8억 그리고 근자에는 8억 4,500까지 거래되고 60평 마찬가지 최고가로 16억 5천까지 거래되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대부분 바닥을 찍은 가격은 8억대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일부 상승하는 것 같지만은 9억 8,500 그리고 이와 같은 실거래 내용들은 향후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취소된 사례들도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대구의 대부분 아파트 가격대는 최고가 대비 30, 40% 그리고 40에서 50% 이상 하락하는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전세 월세보다는 매매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나 월세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나 전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매매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은 달서구, 서구, 북구, 동구 할 것 없이 수성구에도 이와 같은 상황들은 동일하게 흘러가는데요. 만촌 우방 1차 마찬가지 전세 월세보다 매매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전 2000년도에 대부분 3억대, 4억대의 아파트가 최고가 6억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 가격 대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3억 초중반에서 후반대까지 거래를 하다가 최근 다시 2억 7천까지 거래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4평 마찬가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5억대에서 시작을 했다면 최고가로 10억 거의 2배까지 상승을 했다가 일부 하락을 하고 평균적으로 최근에 다시 5억대에 거래를 하지만은 예전 가격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대부분 4억 초반, 3억 후반에서 시작했던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예전 가격보다는 아직 하락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고가로 구입한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죠. 그리고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최고가가 찍힌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실제 아파트 가격 띄우기로 구입했는 것이 아니라 투자 투기로 결국은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평균적으로 최소 1, 2억에서 3, 4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증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이와 같은 가격대로 흘러가기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고 대구에 단 한 번도 재개발로 이와 같이 돈이 풀리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수성구보다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가 있다. 월배 아이파크 2차 24평 A타입 예전 2018년도 평균 가격은 3억대에서 최고가로 4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은 가격은 2억 7천 다시 회복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2018년도 19년도 가격 3억 초중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보시다시피
전세 월세보다는 매매가 월등하게 매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동일 매물을 묻게 되면 그래도 매매와 전세 월세를 비교하게 되면 대부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24평 B타입 마찬가지 2018년도의 평균적인 가격은 3억 중반대에서 나홀로 최고가 4억 5,500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으로 하락하면서 3억까지 거래되고 현재 예전 2018년 19년도 가격도 3억 초중반대에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29평 마찬가지 흘러가는 분위기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바닥을 찍은 가격은 3억 2천, 최고가 일부 몇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5억 6천대. 다시 회복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최근 다시 4억 2천 초반대로 내려왔고 34평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예전 2018년도 평균 가격이 5억대 그리고 최고점을 찍은 게 7억대에서 아니지 6억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은 가격은 4억 5백 다시 일부 상승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최근 다시 한번 4억 후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은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또 한번 수천에서 수억 원을 날린 사례고 또한 이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자로 나간 돈들 마찬가지 또 한번 증발하는 사례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 마찬가지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또 한번 경기 악화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부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남이 돈을 벌든 돈을 날리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그리고 경험해본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드리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를 하거나 예전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더 바닥으로 내려갈 것인지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는 영상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인 프로지오 마찬가지 매물이 적은 편인데요. 결국은 전세나 월세보다 매매가 더욱더 비중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팔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수성구뿐만 아니라 수성구, 달서구, 남구, 동구 대부분의 아파트 동향들은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월성 태양하나서 마찬가지 2020년도에 미친 듯이 가격이 상승합니다. 3억대 아파트가 5억대가 되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5억대 아파트가 다시 한번 3억 초반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일부 상승하는 것 같더니 바닥을 찍은 가격은 3억 다시 한번 3억 중반까지 올라가는데 결국은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했다 올랐다를 반복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들은 주식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데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리기를 반복하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라갔다가 내렸다. 결국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승하는 이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잘못 구입한다면 결국은 내려가는 막차를 타는 사례들에 불과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하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바닥을 찍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씩 올랐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해서 마지막은 결국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신축이나 준신축은 다행이지만은 구축 아파트는 급격하게 내려가는 아파트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을 확인해 보기는 기본 40에서 45%, 50% 이상까지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구간에서 구입했는 분들 다시 이 구간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가격까지 다시 한번 오르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과 동일하게 대구에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로 인해서 돈이 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대구에 투기꾼들이 몰리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현상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 투기로 구입했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 것이고 예전부터 꾸준히 수십 년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팔지 못해서 덕을 보지 못했지만 크게 손해도 보지 않는 상황이고 끝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그나마 투자 투기를 했는 분들보다는 큰 손해를 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초창기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때 뭐가 뭔지 몰라서 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쉽게 전문 용어를 빼고 얘기를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대부분 대화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전보다 수준이 올랐는지 아니면은 결국은 신문 뉴스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이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분양이 계속해서 해소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들이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 준공전이나 준공후나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현재 보이는 이 모든 아파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들이 절비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건설사에서 오픈하지 않고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아파트가 미분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신문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본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개인별로 또 한번 정부에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한번 챙겨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예전 신문과 언론을 비교하면서 현재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 흘러가는 동향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분양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 할인율, 즉 통매매 뛰기를 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가면서 노력하지만 예전 미분양 할인 판매 얘기하고 틀리게 또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번에 수성구 미분양 45% 할인 판매가 아직도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급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여론과 언론 신문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한번 관계자들도 조금이라도 좀 더 받고 아파트를 팔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